함께하는 심리유형 톡입니다. 저희 방송은 인간 심리 유형을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풀어가는 방송인데요. 이제 3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또 오신 청취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 그 닉네임 예명 한번 소개를 할까요? 네, 저는 카카오톡을 진행하는 카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파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흰입니다. 요미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인간 심리 유형에 대한 부분을 좀 경험적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게 좀 풀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외향과 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계획을 중시하는 판단형,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려고 하는 인식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3부에서는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외향과 내향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점에 대한 부분, 또 앞서 다뤘던 두 가지 사연에 대한 좀 해결책을 저희가 그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사람의 성격에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딱딱딱 뭔가 맞춰줘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과 난 너무 그 계획대로 하는 거 불편한데요. 계획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인식형의 성격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죠. 근데 참 방금 저희 쉬는 시간 때 저희 욤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 앉아 계신 청취자분들의 그 앉는 자세만 봐도 뭔가 판단형 J인지 인식형 P인지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판단형 분들이 좀 더 자세가 이렇게 네. 좀 반듯하고 정적이고, 네. 이렇게 조금 더 경직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딱 자리에 의자에 앉더라도 정자세, 엉덩이 뒤를 쫙 빼고 네. 이렇게 정말 모범적인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식형은 저는 이거 하면서도 계속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귀퉁이에 낙서도 하고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되게 루즈하게 있는 낙서를 상태, 하시네. 네네. 그런 상태여서 네네. 차이가 보였어요. 참고로 제 동생도 P거든요. 네. 제 동생은 과거에 저랑 같이 살 때 모든 걸 침대 위에서 다 해결해요. 네, 밥을 먹을 때도 침대 위에서 먹고요. 만화책 볼 때도 침대 위에서 보고요. 뭐 TV 볼 때는 뭐 당연히 뭐 이게 침대 위에서 하고 그리고 게임할 때도 침대 위에서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침대 위에서 다 만능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게임은 어디서 해요? PC방 가요? 뭐 정자세로 앉아서 하나요? 아니 저 게임할 때 컴퓨터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죠.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네. 욤님은 주로 저도 뭐 침대에서 어떻게 하세요? 많은 걸 해요. 침대 위에서 많은 걸 한다. 신기하게도 피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되게 좋아요. 인식형 피가. 예. 기파랑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뭔가 침대 위에서 누워서 하는 거에 대한 좀 기파랑님은 일도 서서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일도 서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안 한, 그러니까 누워서 생활을 뭐 와식 생활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왜요? 네네. 말투도 약간 하긴 그 제가 문어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좀 희한합니다.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저희끼리 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뭐 약간 뭐랄까 뭐 제가 생활하는 패턴이 네. 되게 욤님이 저에 대해서 좀 약간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제 패턴에 대해서. 네, 뭐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꼭 이게 그냥 저는 이렇게 살 뿐이지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서서 일하는 이유는 뭐 제가 뭐 의사 선생님한테 서서 일하는 게 좋다고 얘기 들어서 네네. 허리 좋더라고요, 허리가. 그리고 뭐 밥도 저는 하루에 2끼면 충분한 것 같고 네네. 먹는 시간 정해져 있고 밥 먹자마자 뭐 2시간 뒤에 물 마시고 그거 한 1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와, 뭔가 이렇게 통제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그렇게 사는 게 네. 뭔가 일단 제 몸에는 맞고 또 제가 안정감을 느껴요.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박진영 씨가 자꾸 떠오르는 게 저희 그러게요. TV에 봐도 그 박진영 씨도 굉장히 통제하잖아요. 네. 8시에 딱 일어나고 뭐하고 뭐는 맥주는 뭐 1년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선물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맥주는 좋아하는데 네. 그냥 딱 하나 원칙이 있어요. 그 배를 채워놓고 술 마시는 거랑 섞어 마시지 않는다. 2개만 지키면 실수할 일 없더라고요. 뭔가 기파랑님은 그 남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옆에 일하는 사람이 같이 서서 일해야 될 정도의 부담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일 안 하죠. 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3부에서는 좀 더 저희 카카오톡에 이 성격 심리에 관련된 궁금증을 또 그 이야기를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요즘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또 유행하죠. 인싸와 아싸라는 또 이 카가님 단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약간 인사이드, 그러니까 네. 이 함께 어울려서 이 유행에 딱 이렇게 편승해서 잘 어울리는 사람과 아싸는 그 사이드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아시네요. 아 그럼요.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오기 전에? 아, 공부했을 거예요. 분명히 공부했을 거예요. 나름 인싸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질문 주신 분이 이런 질문을 좀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내향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는 왜 그렇게 과행사나 단체 생활에서 자꾸 빠지려고 하냐. 그러니까 너가 아싸인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싸가 되려면 함께하는 단체 생활에도 참여하여 함께 어울려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외향은 인싸이고 내향은 아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풀어보면 어떨까요? 욤님은 이 외향은 아싸고 내향은 인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늘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인싸라는 게 네. 단순히 이렇게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잘 어울린다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아. 근데 뭐 외향형 중에서도 이렇게 빈축 사는 타입이 있을 수 있고 내향형이어도 되게 사람이랑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 저는 뭐예요? 저 되게 아싸죠. 기파랑님 아싸죠. 아니 망설이지 마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예. 약간 욤님이랑 저를 비교한다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약간 인싸와 아싸를 이렇게 외향과 내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은 바깥에 나가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향형들은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그 사이드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근데 내향형들은 주로 혼자만의 시간, 네.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어떤 개별적인 활동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함께 무리에 있기보다는 혼자 있어서 아싸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긴 돼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네. 이거 확률적 차이네요. 좀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그 인싸 아싸를 나누는 네. 기준 중에 뭐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울리지 못하고도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를 잘 알면은 너 인싸다 하고 맞네요. 또 그런 것도 몰라 아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외향형들이 주의 초점이 외부에 맞아요. 향해 있다 네네. 보니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요즘 이런 게 유행하는구나를 좀 더 이렇게 캐치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확률이 높다. 네. 트렌드의 개념이군요. 네. 좀 더 네네. 내향형들은 그런 것보다 내면에 이렇게 좀 더 주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약간 확률적으로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흰님의 그런 말씀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게 여기 계신 기파랑님은 아싸고 흰님은 인싸구나. 일단은 외향 내향 다 떠나서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카가님도 아싸 같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트렌드를 잘 모르거든요. 저 인싸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약간 외향형 분들한테 좀 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네. 그 외향형들은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외향형들도 낯을 가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케바케군요. 네. 근데 이제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좀 이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인싸는 꼭 좋은 것이고 아싸는 나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한테 일단은 뭐죠? 뭐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민물에 네. 사는 물고기가 있듯이 자기한테 자기가 그 생활이 좋으면 그대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욤님은 어떠세요? 인싸는 좋고 아싸는 나쁜 걸까요? 자기한테 편한 거 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자기한테 편한 네. 거 하는 게 좋은 거다. 나답게 사는 거. 나답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뭐랄까 그 체질이라고 우리가 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뭐 아싸 체질인데 인싸가 되려고 억지로 노력하면 그게 좀 고역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세상은 좀 아무래도 인싸를 좀 더 우대해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인싸가 좀 옳다는 식의 약간 그런 가치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저는 이 청취자분들께서 좀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인싸로 살기에 좀 편한 점은 유행에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고 사람들과 이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좀 더 그런 공유에 초점을 맞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아싸들은 일단은
내가 편하고 내 방식대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인싸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기발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아싸가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걸 좀 다양한 프레임을 보고 그 다양한 프레임과 시각에서 좀 더 이렇게 좋은 것들 위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 저는 안 물어보세요? 네, 흰님은 중간이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 흰님은 네. 좀 중간지대 사람 같아요.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네. 아싸 인싸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게 네. 뭔가 아싸는 나쁜 것 같고 인싸는 좋은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 외향적인 사람, 인싸들한테는 뭐 나대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나대는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아. 나댄다는 소리. 아싸들한테는 네. 뭔가 신중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붙이냐에 맞아요. 따라 아. 다름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인싸 아싸 용어를 만든 사람은 외향형이었을 아. 것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외향과 내향에 대한 그 아까 처음에 일부에서 주셨던 그 사연에 대해서 좀 이상적인 좀 솔루션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외향과 내향은 이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이들을 관찰하면요, 외향형들은 굉장히 빨라요. 뭔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막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 일정을 소화하고 이런 모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내향들은 충분히 생각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느려요. 그래서 이런 외향과 내향에 대한 성격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뭔가 이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형들은 내향형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미리 내가 이 내향형과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미리 알려준다던가 질문을 하더라도 바로 답변을 요구하면 안 돼요. 충분히 이들이 생각하고 소화하고 답변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외향은 내향에게, 내향은 외향에게 좀 더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 내향형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여질까봐 이게 두려워서 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향 분들은 좀 위임하세요. 이 완벽함을 외향 분들께 위임하세요. 외향 분들도 완벽하게 다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향 분들은 조금 더 이 완벽성을 외향 분들께 위임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이 행동을 속도를 올려서 표현하게 되면 좀 이런 외향과 내향에 대한 좀 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3년 차 된 부부분들께도 조금 더 이 남편분은 좀 이 아내와 할 수 있는 좀 여유의 시간을 좀 더 내 속도를 낮춰서 좀 갖고 아내분은 조금 더 내 에너지 속도를 올려서 좀 남편분과 좀 맞춰가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저희 외향과 내향 말고 한 가지 그 척도가 더 있죠. 판단, 계획하는 판단과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식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연은 좀 욤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TI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공부하면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이 과연 판단형은 시간을 잘 지키고 인식형은 늘 지각을 할까입니다. 저는 인식형의 사람인데 지각하는 것이 싫어서 늘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장소 인근에 미리 가 있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 중에서 인식형은 욤님 네. 한 분이시죠 일단은. 네, 욤님은 어떠세요? 지각을 많이 하시나요? 안 하죠. 오. 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활동하면서. 네네, 오히려 저희 흰님이 저도 네. 많이 했지만 네. 흰님이 가장 많이 하셨죠. 네. 제인데. 네. 예, 이 주장의 발레가 되는 아주 좋은 케이스죠. 네. 네. 욤님 어떻게 지각을 안 해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인식형 피해분들은 네. 그 시간 딱딱딱 맞춰서 가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보통 말씀하시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가면 돼요. 계획을 세워서 간다. 네, 그러니까 오. 미리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모카 라디오까지 가는 시간을 미리 차잖아요. 네네. 저희 집에서 18분 걸린대요. 네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 더해서 23분 전에 집을 나와요. 이건 약간 제2의 이거 약간 기파랑님도 이 방식 하지 않나요? 네, 네. 예. 욤님 왜 어쩌다 저 저렇게 제인가 되셨지? 봐요.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욤님께서 환경적으로 학습한 부분이 아닐까. 네. 묻으셨네요. 네. 저희 아빠가 제이셔서
이게 집안에 누군가가 이게 JP라는 게 판단 인식이라는 게 라이프 스타일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집안에 누가 있으면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좀 뭔가 묻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번에 참고로 BTS가 낸 앨범 페르소나, 이 네.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옴님의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면이 아닐까? 그러네요. 라고 생각이 되네요. 보통은 인식형 분들은요, 그 딱딱딱 우리 판단형 제이들처럼 걷는데 10분, 지하철 타는데 15분, 환승하는데 10분, 이거 다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잘 안 돼서 아예 그냥 그 약속 장소에 일찍 가는 인식형 분들은 30분이나 1시간 전에 그 장소 근처에 미리 가 있는다라고 해요. 해서 이것도 인식형마다 또 다르다. 지각하는 인식형들도 있지만 미리 가 있는 인식형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는 한 집에 살면 사실 가장 많이 힘든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다른 차이를 이해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 카가와 함께하는 심리 영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